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만큼 세상도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실생활 속 쓰이는 AI, 키오스크 이런 걸 사용하는 것만 해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세상 속 살아가고 있는 10대들은 행복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건강, 쉼, 잠, 긍정적 마인드? 아닙니다. 1위는 돈과 재산이었습니다. 그 뒤를 부모와 절친이 이었는데요. 1930년대에 입학한 하버드 학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한 하버드 연구팀의 조지 베일런트가 행복의 조건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행복은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삶을 대하는 방식이 긍정적이고 성숙할 때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 편집된 그 짧은 영상 속 삶이 모두 행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걸 알 때 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세잎클로버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살만한 세상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쉬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26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의 핵심 동맥인 이순신대교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 이후 500억 원이 넘는 유지관리비를 쏟아부으며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여수 묘도동과 광양 금호동을 연결하는 길이 2.26km의 현수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 광양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양 산단 간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예전 같은 경우는 광양에서 여수 산단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가량 걸렸었는데 이 개통으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거리가 짧아졌죠. 예. 하지만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순신대교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비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분담률은 여수시가 42.7%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전남도가 33.3%, 광양시가 24%로 각각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 투입된 유지비만 모두 515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이제 시공사 하자보증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간 100억 원, 거의 8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재정도 요즘 안 좋은데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관리를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 전환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의회, 광양시의회나 여수시의회, 그리고 전남도의회, 또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예. 번번이 무산됐거든요. 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위원회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권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문제는 발의만 했더라도 그 법 개정과 함께 또 실질적인 국비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남도 의회에서도 최근에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도의회 주최로 열린 이순신대교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도 이순신대교 관리 효율화와 국가 관리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예. 강정일 의원과 여수 최무경 의원이 간담회를 주재를 했는데 이들은 수조 원의 국세를 창출하는 국가산단 인프라의 혜택은 국가가 누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다. 그래서 뭐 지자체 재정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또 앞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지난 3월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순신대교 진입도로에 대한 국도 승격을 건의를 했는데요. 당시 김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동에서 여수 상암으로 즉시 연장을 하고 이순신대교도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열악한 재정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국도 승격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사라져가는 짱뚱어잡이 유명 훌치기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짱뚱어 잡기에 능통한 고령자들이 점차 사라지는 등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전통 방식을 전승하고 관광 체험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업유산 지정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예. 순천시는 훌치기 낚시를 이용한 짱뚱어 잡이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지정되도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훌치기 짱뚱어 잡이는 2021년에도 국가 어업유산으로 도전했는데 서류평가에 이은 현장평가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재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훌치기 낚시라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훌치기인가요? 네, 훌치기 낚시를 불과 90년대나 200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예. 좀 저도 이 동네 살면서도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훌치기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 물고기 입에 걸어 올리는 일반적인 낚시하고 다르거든요. 예. 긴 한 7m 정도 되는 그 장대에다가 줄을 달고 여러 방향의 바늘로 물고기를 훑어서 낚아채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보통 주요 대상 어종이 숭어거든요. 그런데 이 순천만에는 이제 짱뚱어하고 문저리가 많이 있는데 주로 짱뚱어하고 문저리를 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훌치기 낚시로. 예. 인기척에 민감한 갯벌 생물에 들키지 않도록 먼 거리에서 물고기 몸통에 바늘을 걸어 올려야 하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한 어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뭐 짱뚱어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짱뚱어가 맛이 좋고 뭐 몸에 좋다 그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정작 잡을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순천에 11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 어민이 모두 625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 가운데 숙련된 훌치기 어업인은 10명 안팎으로 이마저도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인 고령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천시는 이 관리 보존 체계를 강화해서 전승자를 발굴하고 문화 자원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짱뚱어의 재미있는 생김새에 대해서 훌치기는 흥미로운 관광 체험 소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는 어민에게는 삶의 현장, 시민에게는 애정과 자부심이 담긴 생태 공간인 순천만의 독특한 어업 방식이 어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런 순천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 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를 했는데요. 예. 이 뉴스가 예전에 한번 크게 나왔었죠. 지난 3월 낮 12시 51분쯤 여수 여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서 공개 수배가 됐었습니다. 예. A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을 했다가 이튿날 오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에 전자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끊고 도망을 간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산단 취재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반째 현장의 반응과 관련해서 좀 들어봤었는데요. 오늘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 관련한 움직임 취재하셨다고요. 예, 어제 브리핑 시간에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관련 내용을 촉구했다 이런 소식 들어봤었는데 자세한 내용 오늘 더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수 산단의 위기와 함께 고용 위기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플랜트 업종이 여수시의 가장 주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의 고용위기 실태 조사를 최근 여수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조합원 10명 중 6명이 이 실직을 경험했거나 실직을 지금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현재 여수 산단 근로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플랜트 업종 노동자들이 10명이라고 하면 그중 3, 4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나머지 6명, 7명은 실직했거나 지금 실직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 지표의 반증인데요. 보통 예. 10,000명 정도 플랜트 노조 조합원이 있어요. 근데 예. 올해는 지금 지난 4, 5월에는 4,000명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거는 조합비를 안 낸다는 거니까 예. 조합비를 못 낸다는 거니까 절반 이상 지금 조합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실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실제랑 좀 다를 수도 있다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수치들이. 네, 이게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통계청에 집계하거나 그런 공식 기관에서 집계한 게 아니고요. 여수시가 일일이 그 노동자들에게 대면 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그래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비정규직 관련 통계는 사실 이 통계에 산입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고용보험 가입률, 실업급여, 뭐 구직급여 신청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기관에게 이제 전송이 되는 건데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이런 정보 제공을 좀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좀 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뭐 이유는 뭐 어떻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뭐 하청 업체들도 되게 많고 이 부분들을 이제 직접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보 제공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예. 이게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뭐 경영상 지표로도 읽힐 수 있으니까 아하. 그리고 저희 여수 산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또 하나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일자리가 여수에는 없는데 지금 울산 샤인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지금 플랜트 공사 현장이잖아요. 예. 그럼 여수에 있는 노동자가 울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데 그럴 경우 이런 사람들 통계는 어디에 산입되는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 여수 안에서 고용지표는 나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지금 고용 위기 지역 저희가 여수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통계에 산입되지 않으면서 좀 고용노동부도 여수시가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 좀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실직자만 통계에 잡히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일자리를 잃은 근데 이게 실직이 아니라 사실 여수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했다면 이게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번 그 고용 위기 지역과 관련해서 여수지가 좀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여수에 일자리가 없는 건데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까지 이게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 같긴 하고요. 또 지금 당장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한 3, 4개월쯤이면은 이미 이제 고용지표는 나빠지는데 지금 뭐 그때 대처하면 늦다는 거죠? 네, 그때 대처하면 늦는데 이런 좀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지정해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크게는 고용 안정 정책과 실업 대책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예산을 짜면 노동부가 지원해 주게 되는데 노동부에서 네, 예. 일단 여수시가 그 고용노동부에게 우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거예요라고 적은 그 계획서를 보면은 뭐 위기 근로자들 일시적 뭐 심리 상담이나 재정 지원 등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특이한 게 소상공인들 인근 상권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저희 여수 산단 근처에 지금 무선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실직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상권까지 침체된 모습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권 지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자리를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일자리 지원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좀 다수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여수시가 신청을 했고 지난달에 현지 실사까지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지난 5월 말쯤인가 실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도 뭐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대선 치르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주 차인데 아직 뭐 발표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수시의 지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좀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의원들이 정부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이 석유화학 산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예.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고용 위기 지역도 지정해 달라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여수 산단의 불황이 뭐 지방세 감소뿐만이 아니라 뭐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뭐 여수 산단 그리고 전남도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건데 예. 아무래도 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정부 출범 4주차가 지났지만 좀 다소 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지원 약간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국회의원 주철현 조계원 의원 2명이 지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늦어지는 사이에 이렇게 좀 뭐 어물쩡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에 여수 산단 지원 예산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추경안을 보면은 그 전남도가 발표했었어요. 우리 전남도 관련 예산 요렇게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수 산단 관련 예산이 이제 37억 원이에요. 37억 원. 전남도의 예산 중에요? 추경안에 이제 정부의 추경안에 전남도 관련 예산이 포함됐는데 그 예산 안에 석유화학 관련 예산 37억. 이 예산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왜요? 37억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저희가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전남도가 우리 이런 사업들 추진할 거야라고 하면서 예상했던 사업 액수가 있었어요. 그게 3,707억 원이었거든요. 3,707억 원이요. 근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37억이고요. 매우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10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그래서 37억 원이면은 도대체 이건 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 전망대 저번 주인가 출연했었을 때도 그때 전남도가 150억 원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50억 원도 아니고 37억 원이라서 아무래도 좀 석유화학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전남도는 어떻게 말했냐면 3,707억 원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산이다. 일단 37억 원으로 좀 중소기업들 좀 그 이자 보전이라든지 시급하게 뭐 연구개발 해줄 점 있으면은 좀 집중적으로 뭐 타겟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너무 예산이 적다라고 뭐 좀 걱정은 하겠지만 일단 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진짜 잘 모른다 상황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일단 37억이 배정이 됐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기간이 2027년 4월까지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연장이라도 해서라도 어쨌든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산업이 지금 붕괴될 위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가장 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석유화학 산업 관련 특별법도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광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순천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한 달 만에 들어보는 소리네요. 보고 싶었어요. 예, 한 달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 민지 말해주세요. 제가 이제 신분이 달라져서요. 신분이 어떻게? 이제 유부녀가 돼가지고 한 달 사이에 여러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순천시청 김민지 주무관님께서 이 신분이 이제 그 싱글에서 유부녀로 네, 부러워요. 법적으로 예. 유부녀가 돼가지고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고요. 네, 너무 저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승민 주무관이랑 팀장이 너무 아닙니다. 고생하셔가지고 자나깨나 이렇게 일 서로에 생각- 대한 생각뿐. 신혼여행 가서도 일 생각에 정말 그러니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역시나. 즐길 땐 즐기는데 걱정이 좀 됐죠. 어쨌든 힘들 결혼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승민 주무관님은 뭐 그 사이에 뭐 앨범을 냈다는 소식이 앨범이요? 그럼 헛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아니게 시청 대표로 네. 네 공연은 아니고 노래 자랑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 다 끝났어요, 이거? 네, 다 끝나서 이제 방영만 좀 기다리고 결과는 이거 아직 비공개죠, 이거 네, 아직. 결과는 조금 너무 궁금하다. 일단 본선 무대에는 가셨고. 네, 가서 와, 알겠습니다. 뭐 타 방송사긴 하지만 뭐 K본부의 전국 네, 노래자랑에 네, 우리 이승민 맞습니다. 주무관님 예, 본선 무대 언제 방송인가요? 이거? 이게 궁금해서 그냥 너무 타 방송사긴 한데 끝나고 잘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순천시에 아주 촘촘한 복지 정책을 좀 들고 찾아왔는데요. 예. 이게 순천에 혼자 사시느라 좀 병원에 가기가 그동안 좀 꺼려지셨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네. 누군가가 내가 병원을 갈 때 같이 동행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좀 서럽고 힘들고 특히 아플 때가 제일 그렇거든요.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 내 몸을 잘 챙기시기가 또 어렵습니다. 맞아요. 자,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병원 동행 매니저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어르신 댁으로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부터 예. 병원 내에서 이동 아니면 이제 진료 접수, 예약,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수납하고 약국 이렇게 처방 받는 약하고, 거지. 예. 알뜰살뜰 저희 어르신들 챙겨드리고요. 또 모든 진료가 끝나면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어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보호자분에게 어르신의 진료 결과나 이동 상황 그리고 귀가 하셨는지 여부까지 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와, 너무 좋죠. 좋은 너무 꼼꼼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알고 나면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어르신 당신들도 그렇고 이거를 좀 신청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서비스는 순천에 살고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건가요? 일단은 그 주민등록상 음. 거주지가 순천으로 일단 등록이 되어 있으신 어르신 대상으로 혼자 거주하시되 조금 약간의 거동은 가능하셔야 하고 예. 또 이제 뭐 장기 요양이라든지 가사 간병 서비스 같은 그런 유사한 서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제외가 이용이, 되고요. 네, 어려우세요. 음. 그래도 이렇게 혼자 거주하시면서 독거 어르신이라면 음. 그래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이용 요금이 사실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1대1로 전담 케어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소정의 뭔가를 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소개를 해주세요. 믿겨지십니까? 뭐가요? 이 모든 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순천시 복지 이 정도입니까? 와, 대단하죠. 이제 월 최대 2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을 네, 해야 네, 돼요. 네. 네. 이제 본인 이외에도 형제나 자매 아니면 자녀 아니면 가족이 다 대신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방문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용 요금은 무료고 무료. 월 최대 2회까지만 신청 네. 가능하다는 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동행하는 매니저 분이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원봉사자들로 전부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요. 몇 네. 분 정도가 지금 대기 중이십니까? 현재 42분의 동행 매니저분들께서 위촉이 되어 계시고 예. 두 분이 또 추가적으로 7월 중에 위촉이 될 예정이시고요. 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예. 저희 순천시는 이게 자원봉사센터랑 협력을 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 어르신을 또 돌보는 이런 곳이 또 없다고 순천시만의 돌봄 정책이라고 꼭꼭 홍보하고 오라고 담당자분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어쨌든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 스스로 이런 걸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자원봉사하겠습니다라는 네. 분이 나서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일적으로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네.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현재 42명의 자원봉사자 동행 매니저가 대기 네. 중이시고 동행 매니저가 그럼에도 좀 물론 전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예약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42명이 말씀하신 것이 적은 수는 아니어서 예. 동행 매니저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도록 저희가 매칭이나 이런 거 저희가 조율하고 있고요. 예.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주시면 예.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분 일정이나 이제 대상 되시는지 이제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저희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조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더욱 편리하시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뭐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는 이게 신청하고 할 겨를도 없이 가셔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뭐 급한 상황은 아니어도 병원 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순천시에 있는 병원으로만 갈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지역으로 큰 병원 가야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저희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이 서비스 이용 범위를 이제 순천시 관내에 있는 병원 의원으로 좀 한정을 해두었는데 예. 일단은 그래도 애초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큰 병원에 가셔야 할 만큼 좀 중증인 어르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순천시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라든지 다른 기타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실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순천시 관내에서도 뭐 운전이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면서 병원 가기 좀 무서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케어를 먼저 해드리고 이게 이제
차차 사업이 확대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운전도 운전인데 가서 진료 뭐 수납하고 원무 접수하고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 맞아요.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요 동행 서비스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시죠. 자, 저희 라전 청취자 여러분 네. 주목해 주세요. 순천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이 홀로 병원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진료 받고자 하는 날짜 되도록이면 일주일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K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후에 방문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신청하신 날짜에 매칭된 동행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싹 모시고 가서 진료까지 싹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모시러 오시고 맞아요. 또 진료 끝나고도 집까지 모셔다 다시 드리고. 모셔다 네, 드리고 네. 네. 이 서비스가 진짜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든든하실 것 같고 특히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내가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우 혹은 뭐 맞아요. 일적인 이유로 네. 못했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이번에는 순천시의 소상공인이라면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 주셔야 하는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을 들고 왔습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네. 순천에서 뭐 가게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은 귀를 쫑긋해 보죠. 자, 어떤 일입니까? 요즘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원은 계속 뭐 좀 하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금융 지원. 맞아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순천시도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대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래 기존에는 연 3% 내에서 연 5%로 확대해서 저희가 2년간 이자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이자는 늘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원 금액이 지원 확대됐다. 금액이 지원 이자 지원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야. 이자에 대한 그 보조하는 지원해드리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더 늘어났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네. 죄송합니다. 이자가 제가 지원해주는 혹시 금액이 오해가 늘어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들으시면서. 맞아요. 예. 이자를 그렇게- 늘린다는 건 이거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알겠습니다. 좀 부족했네요. 네, 아닙니다. 네네. 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일단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계시고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셔야 하고 그리고 이게 대출을 아무래도 해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천시랑 협약이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뭐 신용 대출이 가능하신 사장님이어야 하고요. 또 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사업의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대출 받으셨던 금액을 모두 상환을 하셨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난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다른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은 또 안 되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융자 규모가 좀 정해져 있을 텐데 지금도 신청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부랴부랴 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온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3분기, 1분기, 2분기가 마치고 지금 3분기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3분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 이제 26일이니까 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선착순 100팀이니 기억해 주셨다가 날짜에 맞춰서 서둘러 네, 신청해 진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네. 100팀을 선착순 모집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지 신청을 하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기 좀 어려우면 또 이게 맞아요. 그 알고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신청 방법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일단 구비 서류가 좀 필요하잖아요. 예. 신청서, 뭐 사업 계획서, 매출 증빙 서류 같은 이런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자, 잘 들어주세요.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로 방문을 하셔야 돼요. 방문해서 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7월 1일부터 이 원스톱 지원 센터로 서류를 딱 구비를 서류를 다 준비 미리미리 해서 네. 그날 땡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준비해야 될 서류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이제 무이자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진짜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서류가 뭐 하나라도 좀 미흡하거나 하면 선정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현재 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해드리고 네, 있어요. 네. 예. 내가 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뭐 필요한 절차나 서류 이런 거를 사전 상담하시면서 싹 먼저 갖추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7월 1일 신청 전에 한번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사전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네. 가셔서 지금 미리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건 없을까요? 네. 혹시 문제되는 거 없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미리 검사 한번 맡아보시면 좀 신청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 맞습니다. 같고 막상 진짜 서류 같은 걸 다 준비해 갔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해서 안 되면. 선착순 줄 섰는데 안 돼 버리면 너무너무 또 슬프니까 맞아요. 미리미리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뭐 승민주무관님이 거의 운영자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짧은 셔츠 봤을 때 너무 궁금했던 사업이 이게 일단 제 뭐 질문으로 읽어보자면 네. 순천에 가면 코인도 받고 그 코인으로 게임이랑 굿즈를 살 수 있고 오락실이다. 네. 뭐 이거 뭐 오락실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락실? 오락실? 이거 누가 승민님이 운영하시는 오락실인 거예요? 저 주인 아닙니다. 저희 주인. 얼굴이 저희는 이제 홍보에 진심이다 네. 보니까 다 주인된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하는 거지. 좋아요. 네, 담당 부서는 따로 있으시긴 네. 하고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특별한 오락실. 네. 방송에서 오락실 소개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저희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점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루미네 오락실입니다. 루미뚱이 할 때 루미?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왜 저희 오락실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인 넣고 이렇게 게임 하잖아요. 그 동전 넣고 하죠. 네. 루미네 오락실도 오락실이어서 코인 넣고 뭐 인형 뽑기라든지 스크린 사격 같은 거 게임 다 하실 수 있고요. 예. 또 이 코인을 그러면 중요한 게임을 동전 하기 좀 위한 챙겨가야겠네요. 동전 현금으로는 안 되시고요. 저희가 아니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코인이 있는데 또 이 코인을 얻는 걸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중요한데 저희 원도심 상권 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시고 네. 당일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그 영수증을 코인으로 저희가 바꿔드려요. 오. 그러면 영수증 있는 걸로 코인 바꿔서 그 코인으로 게임도 하시고 그 영수증을 모으신 코인으로 이제 굿즈로도 다양한 굿즈로도 교환도 가능하시거든요. 영수증만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현금이 따로 들어갈 것은 없고 네. 네네. 영수증만으로 코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락실을 즐길 수 있는 코인을. 네네네. 그럼 이거 약간 구매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맞아요. 아하. 네, 금액대별로. 예리하셔. 아하. 역시 예리하세요. 그럼 좀 많이 쇼핑을 했다 하면 네. 코인이 좀 두둑해질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락실 가서 코인으로 뭐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인형 뽑기도 할 수 있고 예. 스크린 사격도 할 수 있고 굿즈 바꿀 수 있고 게임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원도심 내에서 쇼핑을 한 영수증을 가지고 네. 가야만 한다. 네, 맞습니다. 당일 자, 영수증. 당일. 네. 그럼 쇼핑하고 집에 가시기 가시는 전에 길에 살짝 들려서. 들려야 되는 필수 네네. 코스. 네, 루미네 맞습니다. 오락실. 맞습니다. 몇 시까지 운영해요, 이거는?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예.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중 주말 상관없이 이제 원도심에서 먹고 즐기고 살 거 사고 하신 다음에 싹 들렸다 가시면 좋겠죠? 직접 좀 오락실 즐겨 보셨어요? 네, 인형 뽑기가 점점 갈수록 그 굿즈가 늘어나요. 맞아요. 네. 예뻐요. 네, 이쁜 그 굿즈들이 굿즈라는 게 루미뚱이 굿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루미뚱이 굿즈도 있고 예. 그 이제 저희 원도심 활성화 따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또 그 귀여운 친구들로
그 구성이 된 굿즈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굿즈 탐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모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루민의 오락실 기억하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당일 영수증을 꼭 지참을 해야지만 놀 수 있는 코인으로 바꿔드린다는 점 다시 맞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가서 놀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순천시 주무관님들과 함께 순천시의 소식들 풀어봤습니다. 자,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벌쑥. 아이고 이것이 뭔 일이다요. 아니 그 경찰서를 들이받아 불면 벌금이 감면이 된다요, 아니면 그 벌점이 사라지요? 아니 저기 안다니 여사님, 그 카메라들이 전부 다 나를 노리고 있었다니까요. 5년간 36번, 아니 올해만 해도 12번입니다. 12번. 저를 미행이라도 한 건지 이건 분명히 음모가 있다니까요. 그날도 벌금 내고 왔는데 또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눈이 돌아버리는데 그냥. 아이고 근다고 경찰서로 돌진을 해버렸어. 저는요 너무 억울해요. 절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카메라가 문제라니까요. 저만 보면 찍는다고요. 아이고 여기 자 거울 좀 봐보시오. 누가 보이요? 거울 속에 보이는 분 그 누군지 알겠어? 저요. 그죠? 와, 혹시 이런 야그를 들어봤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면서 거울을 깨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저 얼굴 좀 봐. 눈은 왜 저렇게 붙었고 턱은 왜 비틀어졌냐고. 또 이상하게 비쳤네. 이 거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 거울, 다른 거울을 가지고 와. 이놈의 거울들이 죄다 나를 못생기게 만들어. 전부 저주받았다고. 야, 또 거울을 깼대. 또 거울을 깼대. 저 집에서만 깬 거울값만 해도 벌써 집을 12채는 샀겠다. 비추리야, 왜 자꾸 거울을 깨느냐? 도사님 보세요. 거울마다 내 모습을 다 이상하게 비춰요. 난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다고요. 매번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오호, 거울 속 이방인처럼 말이구나. 그렇다면 거울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 안에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있는 걸까? 그게 하지만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의 마음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럴 리 없어 하면서 거울을 탓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다, 거울은 그냥 비추는 것일 뿐 왜곡하진 않아요. 너의 일그러진 얼굴은 일그러진 마음에서 시작된 거란다. 난 항상 부끄러웠어요. 어릴 때 날 놀리던 친구들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남들보다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눈치도 보고, 그래서 거울 속 나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나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진짜 용기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인정하는 것. 거울을 깬다고 너의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지. 바꿔야 할 건 너의 마음속이란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거울 깨는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거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요. 그 사람 나네요. 아이고 인자하셨네.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불면 얼굴이 바뀔까요?
아, 그건 아니지만. 카메라는 과속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냥 지 할 일 하고 있는 거요. 근데 당신은 계속 밟았잖아요. 고속도로 마냥. 신호는 나가 무시해놓고 카메라로 나를 감시한다고 화를 내면 쓰겄어. 아, 일도 잘 안 풀리는데 자꾸 벌금이 나오니까 너무 화도 나고 무서웠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좀 돼요. 근다고 경찰서를 차 타고 가갖고 그냥 팍 부숴보면 안 되지. 카메라하고도 싸우지 말고 습관하고 싸워야써. 요즘 참 화가 많은 세상이긴 하죠. 에휴.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그 분노의 키보드 전사들도 허벌나게 많아 불어요. 쳐다봤다 시비 걸고 빵 그렸다 보복운전. 앞일에 나비던 남발 그만 놔라 진상손님. 얼쑤. 층간소음 배려 없고 내 자식도 선생님 탓 화난다고 경찰서 받기. 내 얘기네, 내 얘기네, 내 아이고, 얘기야, 잘한다. 내 얘기야. 여런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그 옛날에 놀부가 봤으면은 나랑 친구하자 했겠어. 인자라도 속도 좀 줄이고 감정도 브레이크 좀 밟고. 날도 더운디 요즘처럼 화가 많은 세상. 아이고, 인생 사는 것도 좀 천천히 가봅시다. 화를 못 참고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말이요. 라디오 전망대가 6월 26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